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앱은 첫 번째 화면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스크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부 타입은 이라는 항목을 두고 체크박스를 사용해서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변수 값이 커지고 체크를 다시 해제하면 변수 값이 작아지도록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때 변수는 하나를 사용해서 모든 체크박스가 하나의 변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하도록 만들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변수 값을 사용해서 5보다 값이 크면 건성 피부입니다. 3보다 값이 크면 중성 피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지성 피부입니다. 라는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조건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요소로는 체크 상자가 있습니다. 체크되었을 때의 값이 참이고 체크되지 않았을 때의 값이 거짓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스크린 추가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다른 스크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블록으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테스트라는 스크린 이름의 다른 스크린을 열 수 있는 블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상자를 체크하게 되면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선택된 값이 참이면 변수 값을 증가시키고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 값이 거짓, 즉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의 값을 적용시키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이름은 스킨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자, 문서 폴더에서 스킨 타입 1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사용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버튼을 넣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미지를 스킨 타입 1로 선택하겠습니다. 버튼이 나타나 있을 때 중간에 글자가 있으면 깨끗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의 피부 타입은 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레이블을 하나 넣고 텍스트만 나의 피부 타입은 이라는 글자로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나의 피부 타입은. 자, 그리고 스크린 1 버튼을 클릭해서 위쪽에 있는 앱의 제목도 바꿔주고 중앙으로 정렬해 주겠습니다. 수평 정렬 중앙, 수직 정렬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서 제목을 스킨 타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나는 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테스트라는 페이지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스크린을 먼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스크린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스크린 이름은 자동으로 스크린 1, 스크린 2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소문자로 테스트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새로운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이 스크린은 스크린 추가 왼쪽에 보시면 스크린의 목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1이 최초에 사용했었던 스크린이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테스트라는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블록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버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른 스크린으로 이동하도록 제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 블럭에서 제어에 보시면 다른 스크린 열기, 스크린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에서 빈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스크린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크린은 이게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 디자이너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스크린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크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1 자리를 클릭하시고 테스트를 클릭해서 빈 화면을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여러가지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피부 타입을 체크하는 항목들을 입력해야 하는데 가장 위쪽에는 레이블을 넣어서 안내 문구를 써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나의 피부 타입, 나의 피부 타입은, 자, 그리고 글씨를 18포인트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렬을 먼저 해주는 게 좋은데 전체를 할 때는 테스트라는 이 이름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이 한 줄만 정렬할 때는 레이블을 클릭하고 이 레이블의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텍스트 정렬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속성을 가운데로 해주시면 그 줄에서 가운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필요한 것은 체크 상자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자, 많이 할수록 코드는 길어지지만 일단은 7개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체크 상자 텍스트 1의 속성 창에서 이 텍스트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글자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설문조사나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항목을 하나씩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세안 후 당기는 느낌이 심하다. 두 번째는 화장이 들뜨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주름이 깊고 굵게 생긴다. 주름이 깊고 굵게 생긴다. 네 번째는 눈과 입 주위가 항상 건조하다. 다섯 번째는 피부가 계절에 따라 쉽게 변한다. 여섯 번째는 눈가, 목, 코에 주름이 생긴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는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각질이 일어난다. 자, 항목을 조금만 해도 되지만 여러 개를 해서 값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7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글자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높이를 모두 30픽셀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자, 30픽셀. 그리고 글자가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18포인트, 높이는 30픽셀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높이는 30,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자, 또 똑같이 변경하겠습니다.
자, 모두 변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한 값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곳과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평 배치를 배치하고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해두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하나 넣어서 선택한 값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도록 선택한 값은 이라고 입력을 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을 하나 더 넣어서 이 레이블에는 내가 선택한 값을 출력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선택한 값. 나중에 블록 지정할 때 이 부분의 값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한 값으로 하지 않고 변수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변수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로 바꿨고 이 값은 초기 값을 0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보여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로 하든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 크기를 약간만 크게 25포인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조금 더 넓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비는 100픽셀 정도로 선택하고 오른쪽 정렬을 해서 자,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을 하나 넣고 여기는 결과 보기라는 버튼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결과 보기. 자, 피부 타입에 대한 결과를 보는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결과 보기로 선택하고 이것은 보기 좋게 부모에 맞추기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결과를 보는 값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나의 피부 타입은 이라는 글자를 써서 건성입니다, 중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나도록 조절을 할 것입니다. 레이블을 하나 넣고 여기는 피부 타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나의 피부 타입. 자, 그리고 텍스트도 똑같이 나의 피부 타입은 자, 입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파란색으로 하고요. 결과도 18포인트 정도로 해서 잘 보이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꼴도 굵게 이탈리까지 한번 사용해 보기로 하죠. 자, 필요한 것들은 다 만들었고요. 이제 코딩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록에 가서 조절을 해야 되는 값은 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변수에다가 글자를 계속 보여주도록 하는 작업. 체크를 할 때마다 높이가 체크를 할 때마다 이 변수 값이 변경이 돼야 되고 나중에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의 피부 타입의 결과가 나오도록 변경해 주면 됩니다. 자, 블록으로 가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변수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변수의 이름도 변수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초기 값은 0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먼저 체크했을 때 체크 상자가 변경되면 변수의 값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체크 상자 하나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상자 1, 이 값이 변경되었을 때 체크가 되면 값을 플러스 1, 체크가 되지 않고 다시 해제하면 마이너스 1로 변경할 것입니다. 자, 체크 상자가 변경되었을 때 어떤 것을 실행할 거냐? 이때 만약이라는 제어 블록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체크된 상자의 값이 참이면 자, 이 논리 블록에서 는 이라는 이 블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쪽에는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체크 상자를 클릭했을 때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체크된 상태를 참이라고 봅니다. 체크된 상태가 참이면 체크되었으면 변수 값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변수 값을 자,
더하기 1 해주면 되는데 앞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변수 값에서 플러스 1 해주면 됩니다. 이 값이 앱 인벤터 안에서는 변수 값이 변경되었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택한 값을 저장할 변수라는 이 레이블에 텍스트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텍스트 값으로 변수 값을 가져와서 지정해줘라. 이러면 모니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니면이 아니라 아니면을 넣으면 값이 아닐 때마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어 변수를 사용해서 만약에 체크가 바뀌었다면 선택한 값이 아니오로 거짓으로 바뀌었다면 이라는 이 블록을 다시 사용해서 참인 게 아니라 거짓으로 바뀌었을 때만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오라고 되었을 때 변수 값을 수학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으로 변수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값을 변수 텍스트의 이 자리에 변수 텍스트 자리에 보여줘야 지정을 해줘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상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 우리가 체크하려고 했었던 항목이 7개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상자가 7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제를 하는데 이때 복제하면 X 표시가 나타납니다. 체크 상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X 표시가 나타나고요. 나는 체크 상자가 두 번째 체크 상자에 대한 작업을 하겠다로 변경을 해주시면 바로 X 표시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체크 상자 2 아래에 이 부분도 체크 상자 2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 상자가 7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작업을 7개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3 그리고 네 번째 자,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체크 상자도 네 번째고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의 값도 네 번째 것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5번 자, 이번에는 6번째 자, 그리고 6번째의 선택 여부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자, 이렇게 체크 상자 각각에 대해서 7개의 값을 모두 변경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코드가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마지막에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값에 따라서 지성인지 건성인지 중성인지를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는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약에 값이 5 이상이면 건성 3 이상이면 중성 그렇지 않으면 지성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제어에서 만약에 자, 옵션 버튼을 하나 더 눌러서 아니면 이라는 이 작업을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의 값이 5보다 크다면 그러면 값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자, 이 블럭을 갖다 놓고 기호 중에서 크다면 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하면 이제 5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 자, 이 값을 5라고 합니다. 자, 변수값을 비교해서 변수값을 5와 비교해서 5보다 크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조금 전 사용했었던 변수에서 가져오기. 자, 여기에 이 값이 5보다 크다면 자,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면 아래쪽에 피부 타입, 나의 피부 타입의 텍스트에다가 나의 피부 타입의 텍스트에 건성입니다 라고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의 피부 타입은 건성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중성까지만 있다면 얘를 그대로 복제해서 중성입니다 라고 고쳐주면 작업이 끝나는데 중성과 지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그러면 이라는 항목을 다시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니면 이라는 항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사용했었던 값을 비교하는 이 블록을 복사해서 자, 그대로 집어넣고 이 값을 3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을 출력해주는 이 부분에다가 복제하기 누른 다음에 나의 피부 타입은 3보다 클 때는 중성입니다 라고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지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드는 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 2개 정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체크 상자를 여러 개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한 후에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AI 스타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자, 실행시킨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고 앱 인벤터로 다시 돌아와서 연결해서 클릭하시고 USB를 클릭합니다. 자, 핸드폰을 보시면 USB 디버깅을 허용할까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 실행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는 아주 빠르게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버전이 나오고 곧바로 앱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자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상자를 체크하면 값이 증가하고 체크 해제하면 바로 해제됩니다. 자, 모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7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해제도 해 보시고 자, 몇 개만 체크해서 자, 값이 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피부 타입은 중성입니다 라고 나타나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지성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체크한 다음에 결과 보기를 누르면 건성입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